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탈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네. 네 번째 그 내란 수계 관련 혐의 같은데, 이번에도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재판에 나온 특전사 간부가 자기가 듣기로 그 계엄 당시 그 곽종군 전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복명복창하는 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건가요? 저거는 윤석열이는 죽을 때까지 저 뻔뻔한 네. 거짓말을 반복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적 거죠. 없다. 네, 네. 오죽하면 곽종근이 그 진술서를 써내면서 정녕 나한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냐고. 없느냐. 예, 네. 이건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예. 썼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군인들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중요한 임무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서 전화 받고 준 사람, 같이 듣고 있었던 사람, 뭐 건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다 이렇게 다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 정치검사 출신의 저 무도한 깡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이 나쁜 놈인가를 다시 한번 정말 느끼게 되고, 저 군인들은 실제로 지금 특전사 직원 군인들이나 거기 출동했었던 그 707 포함한 특전사 군인들은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자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재판이 거듭될수록 더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날 겁니다. 텐데. 심지어 계속 그동안에 딴소리하면서 윤석열 보호하는 스탠스로 갔던 이진우조차도 이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돌아섰더라고요.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 예, 이진우가 예. 자기한테 분명히 다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 예. 그리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쉽게 말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류의 얘기를 김봉식 서울청장도 지 부하 직원하고 했잖아. 지금 네. 서울청장 간 친구랑 그때 그 안가에서 나오면서 그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저거 미쳤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친 짓을 해놓고 헌재에 나와서 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게 공조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과거 고발 사주 건도 그렇고 지네 장모 건도 그렇고 와이프 건도 그렇고 지금 어찌 보면 일관된 태도예요.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도 그냥 뻔뻔하게 계속 부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네. 자, 그 재판받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태도도 이번에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좀 졸았다라는 그런 게 계속 나왔는데 네. 이번 4차 재판 때는 좀 많이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지기현 부장판사가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더니 뭐 안 잔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가 이제 그 이성인 의원하고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논의를 물어봤는데 이성인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생각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포기를 했거나 믿는 구석이 있거나 조는 이유가? 예, 조는 이유가 아니면 전날 과음을 했거나 그래서 이제 과음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졸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저는 과음일 거라고 보고 지규현이 이제 주무시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한간에서는 아이고 윤을 끔찍이도 생각하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다른 한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재판장으로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예. 당신 지금 여기서 자는 거냐 이 말을 이제 지규현식 화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생활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만불손하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통화 내역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있었다는 그 내역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무슨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저 영화 개봉하는 데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못 보고 또 거기서 같이 또 졸았더만. 전환기랑 전환기랑 같이 이영돈이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영화를 봤죠. 보고 있던데 거기서 또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눈 감고 자던데. 그러니까 이 술도 술이고 또 몸이 그걸 이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나름 병이 있는데 술을 자꾸 퍼마시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태도 자체가 얼마나 정말 그 잘못되고 건방진 태도입니까? 거기를 내란을 저질러 놓고 거기 가서 앉아서 저러고 있는다는 게, 그러니까 뭐 니들 하고 싶으면 뭐 해봐라. 나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지금도 나와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서 정말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팩트는 아니고 각종 의혹입니다. 근데 그 의혹인데 팩트일 확률이 높은 의혹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통화 내역 같은 거는 뭐 사실로 다 그거는 확인된 거고 맞습니다. 예. 극장 가서 조른 것도 맞는 말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 빅텐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많이 들었던 빅텐트는 국민의힘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정작 요즘 빅텐트가 민주당의 빅텐트가 됐어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상호 의원, 그 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 그 다음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까지 지금 자꾸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리면서 민주당의 빅텐트가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평가절하더라고요. 저거 제대로 된 빅텐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빅텐트가 쳐진 이유 그만큼 저기 허은하 전 대표가 말했듯이 자기가 가보니까 국힘이 가짜 보수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개혁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내란 사범들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상대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도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약진하는 게 있으면 설사 이쪽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도 좀 망설일 텐데 예. 그래도 저게 무슨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괜히 커밍아웃 하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생기면 먹고 넘어가든지 하자 이런 예. 생각을 할 텐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 뭐 박사모 이런 사람들도 지지 선언하고 막 그러더만 박근혜 사람. 네, 박근혜. 예.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 박근혜 지지하고 홍준표 지지자까지 예. 전부 이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선언했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이해관계에 민감하실 분 수 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쪽에 저 김문수 쪽을 지지해가지고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 이런 흐름, 뭐 대세 이런 거를 이제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거고 앞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빅텐트가 아니라 점점 노아의 방주가 돼가고 있다. 나중에 이제 선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선별하는 게 어려울 수 그러니까 있다.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리를 요구한다거나 뭐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금방 눈에 띌 거니까 이제 이번에 함께 합류하신 분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당원과 유권자분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큰 숙제로 남겠죠. 예.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반발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비공개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가 이제 가급적 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던데 이 판사들이 남한테 이렇게 지목당을 실형을 싫어하고 또 새 가슴이다. 네. 그게 정확히 맞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그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본인들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남들이 어디 가서 판사라 그러면 어우 그러세요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야 왜 그렇게 똑바로 안 해? 이런 소리를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판사들도 그렇게까지 거칠게 얘기 안 하거든. 뭐 저기 판사님 요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뭐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검사들은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쌍욕도 하고 뭐 거칠게 대하는 윤석열 같은 놈이 있는데 예. 법원은 상대적으로 겉으로 굉장히 그 아주 평화롭고 젠틀해 보이려고 하려는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허위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더 한없이 멀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생겨요. 예. 누구로부터도 이 지적을 안 받는 거야. 뭔가 잘못된 태도를 보이면. 근데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이제 굉장히 긴장하죠. 그리고 행여나 자기가 신문이나 이런 데 나쁜 사람으로 묘사될까봐 걱정하고 그렇게 뭐라도 하나 나오면 뭐 쉽게 긁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판사들이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때 검사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조사하기 편하다 얘들은. 그냥 앉혀놓고 눈만 한번 크게 떠도 그냥 예 그러면서 다 차지 툭더라. 순진하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번에 그 지규현 판사가 처음에는 비공개를 했다가 공개를 하고 지하 통로로 했다가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주시를 하면 사법개혁이 확실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둬서는 안 되고 주권자가 너희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있다. 예. 감시하고 비판한다. 똑바로 해라. 그리고 눈에 잘못 띄면 절대로 니들 앞으로 제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이게 절감하게 되는 거니까. 예.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거는 좀 잊지 말고 시민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